미중 대표가 코로나19 속에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공감대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오전 중에 나와주면서 또 시장에서 활기가 점점 더 불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4가지 종목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메리츠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정말 잘 가고 이렇게까지 크게 급등할 줄이야 몰랐는데 680선을 넘고 있으니까 700선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도 수익이 나고 있는지 궁금한 종목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바로 유비케어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원격 의료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서 제외됐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장 막판에 급락으로 장을 마치다가 갑자기 최대 주주 변경 때문에 오늘은 또 호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비케어 앞으로의 변화 어떻습니까? 일단 녹십자 가족이 된 걸 축하해야 되겠죠. 예. 녹십자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축하 호재가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니 이제 저처럼 초반에는 뉴스를 못 보셨을 땐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원격으로 호재 빠졌는데 왜 오르지? 근데 녹십자 인수, 녹십자 헬스케어 우회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일장 투자자들이 강하게 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원격 진료 물 건너갔는데 단순히 회사 이름 하나 바꾸었다고 상승해? 두고 볼 일이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제 녹십자의 가족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다른 회사도 아니고 녹십자입니다. 뭔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로 돈을 투자하시는 진짜 지금 주식을 막 급하게 많이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녹십자의 큰 그림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녹십자 그룹에서 유비케어를 인수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금 납입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나왔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결국에는 녹십자 그룹의 이제 일원이 된 유비케어가 유비케어의 원래 본연의 이제 그 업무와 녹십자 그룹의 이제 그 제약 관련된 사업들과 같이 연계돼서 더 확장성을 더 높일 거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 주가가 상승한다기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녹십자 그룹의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원격 의료라는 이 호재 뉴스는 이제 소멸된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비케어의 본 펀더멘탈과 녹십자 그룹이 된 유비케어 앞으로의 주가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유비케어도 보면 돈을 잘 벌던 회사고요. 네. 예, 전자 의무 기록 관련된 EMR 관련된 걸로 지금 사실은 이게 뭐냐면 병원에 한번 가시면 저에 대한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다 나오죠. 저에 대한 기록이. 네. 그 기록에 관련된 그런 것들 사업을 영위했던 회사고 관련된 그 플랫폼을 제공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노하우들이 녹십자 그룹의 치료 기법과 이런 제약 사업과 바이오 사업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크고요. 사실은 그 원격 의료 관련돼서 지금 뉴딜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협회 쪽이나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쪽에서 지금 무조건 반대를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려면 주치의 제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단편적으로 긴급적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비케어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 종목 때문에 다른 원격 의료주들도 어제 하락을 좀 많이 하는 상승 나와주고 있거든요. 똑같이 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네요.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유비케어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녹십자 그룹에 들어갔다라는 이유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유비케어도 지금 보시면 지금 따라붙기에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녹십자 그룹과 어떻게 이제 이걸 연계해 나가서 사업이 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8,000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 충분히 12,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000원 미만에서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관련하는 원격 의료 관련주들 똑같은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매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NHN입니다. 게임과 테크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1분기 실적이 오히려 비대면 반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0% 늘었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 결제 부분 호조랑 뭐 게임 두 마리 토끼 다 잡혔다라는 부분인데 결제 부분 호조랑 그다음에 웹보드 규제 완화까지 같이 겹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마리 모두 잡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실적의 기대 이상으로 나오네. 그런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줄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81,500원까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한 6% 넘게 올랐다가 현재 3.56% 상승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부담스러워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진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일단은 뭐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올라갔다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뭐 네. 어떤 결과 호재가 나오면 참 일단 조금 요상해요. 그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NHN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중점적으로 요즘 강화했던 사업이 이제 페이코 관련된 결제 부분 관련된 사업이죠. 저도 잘 써요. 예, 페이코 많이 쓰시더라고요, 주반에. 그러니까 월 가입자가 지금 사용한 사람이 한 4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일단 어제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NHN 관련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에서 이제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그 결제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호조를 띄우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게임도 여전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캐주얼 게임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뭐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 매출처였던 두 부분이 좋았고, 일부 이제 좀 매출이 작은 뭐 여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결제 관리 페이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캐주얼 게임에서 좋은 반응을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나 호재가 이제 조만간에 뭐 웹보드 이제 보드 게임 관련된 이제 규제가 정부에서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NH 한국사이버결제는 지금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는데 그와 달리 NHN의 경우에는 올라오긴 했지만 그만큼의 상승폭은 아니거든요. 만약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면 뭐가 좋을까요? 글쎄 어려운 질문이신데 투자 네.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NHN 한국사이버결제랑 페이코랑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NHN은 좀 그중에 이제 사업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결제 피지 업무가 주기 때문에 네. 사실 성장성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더 클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에 베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이버결제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럼 NHN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어느 가격대쯤 오면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9만 원 이상 한 30만 원까지도 좀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사고 싶어요. 예, 8만 원 밑으로는 한번 빠지지 않겠나. 그래서 8만 원까지 조정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 주봉상 직전 고점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격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한 8만 원 부근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했다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8만 원쯤 오면 매수하고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웅진인데요. 좀 좋다 말았다 싶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라면. 북센 팔았다. 이 매각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세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음봉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차장님, 이 종목 웅진, 북센을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단순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무구조 네. 개선? 그럼 그 이상의 효과는 없을지 우선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종목 토론방에 먼저 들어갔는데 진짜 의견이 반반이에요. 자회사 웅진 북센을 매각했기 때문에 기대하신 분도 있고 반대로 부채가 2조 6천억인 웅진 북센 지분 매각 493억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매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만한 소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소스인지. 제가 만약 웅진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이제 올라서 1,000억도 안 돼, 1,000억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 아까 올라왔을 때 보니까 1,000억이던데 1,000억인 기업이 거의 뭐 493억대 그 매각을 했다라는 거. 자회사 네. 하나를. 네, 웅진이 자회사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493억에 매각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데 문제는 이걸 팔아서 뭘 할 거냐라는 건데 단순히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건 빚을 갚고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신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웅진이 갖고 있던 회사들 계열사들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웅진 플레이 도시라든지 이런 그 약간 놀이 관련된 레저 관련된 사업들과 일부 태양광 관련된 웅진 에너지라는 회사도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런 회사들이 아직은 안 좋고 여전히 그 자산만 좀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성장성이 좀 떨어질 걸로 봐서 주가로서 주식 투자로서의 종목으로서의 매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가에 들어가신 분은 7%의 갭상승으로 이 종목을 샀다가 상한가를 좀 바라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했거든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 같으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 121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빠져나온다라고 하면 1,5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그다음에 매수는 그닥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긴 했지만 권하진 않는다. 목표 주가는 1,500원.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가격에서 나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 다우데이터입니다. 어제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소스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의견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완전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네. 한국판 뉴딜의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수혜주다라고 짧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다우데이터의 종목 토론방도 들어가 볼게요. 한국판 뉴딜이 제일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적이 좋은 회사라는 것도 투자자분들에게 안도할 수 있는 소스였고요. 소외된 가장 좋은 실적주, 데이터주, 이제 천정을 끌고 갈 일만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럼 다우데이터가 어떤 회사인지, 왜 한국판 뉴딜의 수혜주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다우데이터는 지주사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네, 아시죠? 맞아요. 거기에 최고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어제 또 같이 움직인 다우 기술의 대주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사람인 HR 아시죠? 그 회사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다우데이터는 실적을 꾸준히 좋게 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리포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왜요? 네, 그만큼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던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엔 기존의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판 뉴딜에서 하겠다고 하는 클라우딩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그 빅데이터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우데이터를 이제 한국판 뉴딜 수혜주로 꼽아주셨잖아요. 이 종목 사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요? 일단은 지금 오늘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거의 주가가 움직임이 없고 거래도 안 되다가 8,000원 부근에서 지금 13,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사게 된다라고 하면 11,000원 이하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4가지 종목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